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갤럭시 Z 플립4는 예쁜 스마트폰으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쁜 거 말고 다른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갤럭시 Z 플립4가 정말 예쁘기만 한 스마트폰인지 단순한 성능 분석이 아니라 8개월 동안 사용한 경험적인 측면 위주로 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Z 플립4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디자인은 처음 볼 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예쁩니다. 디자인이 개인 취향을 가장 많이 반영한 요소라고 하지만 Z 플립4가 예쁜 스마트폰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특히 전면과 후면 프레임의 색상을 취향에 따라 직접 선택하는 비스포크 에디션은 꽤나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케이스 중에 일부 캐릭터 팔레트 콜라보 케이스는 커버 디스플레이에 깔맞춤 커버 화면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 프렌즈의 춘식이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춘식이 링 팔레트 이종을 바꿔가며 사용 중인데 홈트 춘식이와 여행 춘식이 모두 커버 화면을 볼 때마다 좋습니다. 뭔가를 진득하게 좋아하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면서 즐겁고 계속 봐도 질리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휴대성입니다. 스마트폰을 굳이 접어서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의견도 있지만 Z 플립4를 접어서 한 손에 들고 다닐 때도 가방에 넣어 다닐 때도 정말 편합니다. 접었을 때 다소 두꺼워지긴 하지만 크기가 아담해지기 때문에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길쭉한 형태보다는 작은 가방이나 깊이가 얕은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Z 플립4에 스트랩을 연결해서 가방처럼 메고 다녀도 덜렁거리지 않고 편안합니다. 스마트폰을 써야 할 때 들어서 쓰고 그냥 놔두면 되니까 좋아요. 187g이라는 무게도 6.7인치 스마트폰이니까 가벼운 편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자주 넣어 다닌다면 차지하는 면적은 작지만 조금 더 튀어나와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주머니 속 느낌이 Y형 스마트폰보다 더 거북합니다. 갤럭시 Z 플립4에서 디자인과 휴대성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세 번째 이야기하는 내구성은 다소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IPX8 방수를 지원하고 소재가 가지고 있는 단단함도 충분합니다. 처음 갤럭시 Z 플립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갤럭시 Z 플립4는 정말 많이 내구성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접고 펼치는 힌지가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Y형 스마트폰에 비해서 떨어뜨리거나 부딪힘 등의 충격을 받았을 때 파손 위험이 더 큽니다. 특히 Y형 스마트폰은 떨어뜨리는 충격을 받았을 때 약간의 상처가 생기기는 하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Z 플립4는 힌지가 고장나거나 디스플레이가 쪼개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충격을 받는 일이 없는데도 디스플레이 접히는 부분이 깨지는 등의 현상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해요. 이때 AS기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비스 센터에 가더라도 힌지 외부에 긁힘이나 찍힌 흔적이 있으면 충격에 의한 소비자 가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힌지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케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Z 플립4가 케이스를 씌우지 않거나 케이스를 씌우더라도 힌지가 드러났을 때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기에 마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완전히 감싸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외부 충격 말고 Z 플립4를 접는 과정에서 사이에 모래알갱이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디스플레이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디스플레이에 작은 이물질이 묻은 것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하죠. 앞에서 이야기한 현상들이 다수보다는 소수에게 발생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내구성에 대한 걱정 없이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한 것은 Y형 스마트폰보다는 확률적으로 파손에 대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신경이 더 쓰이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갤럭시 Z 플립4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펼쳐서 사용하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22:9 비율의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탑재했고 2640 곱하기 1080의 FHD 플러스급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품질은 흠잡을 데 없이 좋아요. 폴더블 스마트폰의 숙명인 주름도 측면에서 봤을 때 화면에 나오는 색상과 빛에 따라서 표시가 나는데 주로 정면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손으로 화면을 터치할 때 주름이 있는 부분이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적응되어서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주름에 대한 걱정으로 구매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디스플레이에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화면 비율입니다. 22:9 화면비는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가로가 짧은 길쭉한 형태라서 처음에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용성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사용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쿼디 자판을 쓰는 분들 중 손가락이 굵은 분들은 키가 날씬해서 오타가 조금 더 잘 나기도 하고 영상 시청 시 좌우에 남는 렛터박스가 걸리적거리기도 합니다. 좌우 렛터박스를 없애기 위해 화면을 가득 채우면 19.5대구나 19.3대구, 20대구 화면비의 일반적인 스마트폰들보다 위아래가 표시나게 많이 잘리거든요.
메인 디스플레이여서 접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1.9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는 512x260 해상도를 지원하는 1.97:1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쓰임새가 다양한 것은 아니지만 Z 플립 4를 펼치는 횟수를 줄여주는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사용 패턴은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시간과 알림 확인, 삼성페이 등 사용 빈도가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의 영상 촬영 시에 커버 화면을 이용해서 후면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되는 화면을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중심은 잡아주기 때문에 두세 번만 찍어보면 어느 정도 찍히는지 적응이 됩니다. 셀피 촬영을 자주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 손으로 가볍게 쥔 상태에서 볼륨 버튼을 눌러서 바로 촬영하는 게 많이 편하거든요. 다섯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카메라입니다. 구조적으로 트리플 렌즈를 구성하기 힘들어서 광각과 초광각, 듀얼 렌즈만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카메라를 켜서 기본 화각으로 촬영하는 게 대부분인 분들이나 카메라 자체를 별로 쓰지 않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2, 3배중 광학식 망원을 스마트폰에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망원 렌즈가 없는 게 아쉽죠. 특히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은 망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품질이 썩 좋지 못해서 손이 안 갑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기본 화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의 품질은 프리미엄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스타 렌즈를 이용해서 별도의 삼각대나 거치대 없이도 혼자서 카메라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야간에 장노출 사진을 편안하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프로 모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다수보다는 소수인데 갤럭시 Z 플립 4를 가지고 있다면 프로 모드를 이용해서 밤에 장노출 사진을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장노출의 내력이 한번 빠지면 계속 사용하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퍼포먼스가 여섯 번째 이야기거리입니다.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넌 AP, LPDDR5 8GB 램, UFS 3.1 256GB 또는 512GB 저장 장치를 탑재해서 기본적인 사용 성능은 충분하고 순간 최고 성능도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카메라가 있는 절반에 모두 몰려 있고 절반의 면적에서 방열 처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발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열 관리를 위해 성능 제한을 의미하는 스로틀링을 매우 심하게 걸어서 하드웨어가 가진 최고 능력의 45% 내외 수준으로 퍼포먼스를 유지합니다. 수치상으로 이 정도면 고사양 게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용간에 퍼포먼스가 부족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없어야 하는데 고사양을 요구하는 작업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간에도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걸려서 화면 밝기 제한이 걸리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게 체감되는 순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발열 자체는 강력한 스로틀링으로 다른 바이오 스마트폰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는데 그것으로 인한 성능 제한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적당한 퍼포먼스를 꾸준하게 내면서 발열 발생을 억제하는 라이트 모드를 적용할 수 있게 옵션을 줬고 이를 통해서 게임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에게는 갤럭시 Z 플립 4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제품인 거죠. Z 플립 4가 발열 관리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삼성 덱스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지만 덱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덱스 사용 시 발생하는 열을 구조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배터리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Z 플립 3가 무척이나 짧은 사용 시간을 욕을 많이 먹었는데 Z 플립 4는 전작보다 배터리 용량이 3300mAh에서 3700mAh로 늘어나고 사용 효율도 제법 많이 증가해서 절대적인 사용 시간이 욕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충전은 유선 25W, 무선 10W를 지원해서 실사용간에 무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고 유선 위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배터리 바닥에서 100%까지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니까 충전 속도는 무난하죠. 갤럭시 Z 플립 4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록을 찾아보면 접지 않고 펼친 상태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휴대해서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펼쳐서 두거나 접었다 펼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펼친 상태로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접고 펼침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휴대성보다 다른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바이오 스마트폰으로 기변하는 것을 권합니다. 갤럭시 Z 플립 4가 출시된 지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그동안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요소별로 정리했습니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서 극과 극으로 이야기한 경향도 있는데 그만큼 장단점이 명확한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디자인과 휴대성, 접고 펼침으로써 얻게 되는 독특한 사용 경험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스마트폰으로 비춰질 거고 퍼포먼스와 다양한 카메라 화각, 덱스 지원 등 성능적인 부분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스마트폰으로 비춰질 겁니다. 갤럭시 Z 플립 4를 구매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호기심에 무슨 이야기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온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